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종갓집 며느리로 시작된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윤정희. 40대의 당찬 여성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줄 것입니다. 윤정희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친정할머니 김정순 할머니는 종갓집 출신이었지만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며느리도 사람이다. 며느리를 존중해야 집안이 번영한다. 할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희는 이런 할머니 밑에서 자존감이 높은 여성으로 성장했죠. 대학교에서 만난 박도현. 정희보다 2살 위에 다정한 남성이었습니다. 도현은 정희에게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골에 큰 집이 있다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연애 3년 결혼을 앞두고서야 정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도현이 500년 전통의 종갓집 장손이라는 사실을요.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웅장한 한옥대문을 지나니 넓은 마당과 여러 채의 건물들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가 나와서 정희를 맞았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요. 도현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정희는 시어머니가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시누이 박미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고 정희는 첫 번째 제사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희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정희야,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제사 준비 좀 배워야겠다. 네, 어머니.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제사 음식의 가짓수를 듣고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우리 집은 종갓집이야. 격식을 지켜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었고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졌어요. 정희야, 제사는 며느리 일이야. 너 혼자 다 준비해. 네. 하지만 어머니. 뭐? 우리 집 전통을 무시하려고? 결혼 3개월 후 시누이 미란의 본색도 드러났습니다. 언니,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집 제사 음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미란은 정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종갓집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집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정희는 남편 도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시긴 해. 조금만 참아줘. 도현은 정희의 마음을 이해해주기보다는 그저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우리가 장손이니까 어쩔 수 없지.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정희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정희가 결혼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1년에 제사가 무려 10번이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각종 기제사와 차례까지. 다른 집은 1년에 2-3번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종갓집이야. 조상을 모시는 게 우리 의무라고. 더 큰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과 설날, 정희는 친정에 갈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면 되겠어? 우리 집에서 제사 준비해야지. 하지만 어머니, 제 부모님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시집 왔으면 시댁이 친정이야. 정희의 친정 할머니는 90세 고령이셨는데 정희는 명절에도 안부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둘째 동서 김소영이 정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언니 정말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소영은 정희보다 3년 먼저 이 집에 시집 왔던 터라 정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어느 날 정희의 친정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수 담그신 김치와 각종 반찬들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런 걸 왜 가져와? 우리 집 음식이 없어서. 어머니, 할머니가 정성으로. 정성? 우리 집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뭔가 해야겠어. 정희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정희야, 며느리가 되면 무작정 참기만 하면 안 된다. 지혜롭게 대응해야 해. 정희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첫째, 제사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순을 드러내자. 둘째, 동서 소영과 연대하여 며느리들의 목소리를 키우자. 다음 제사 때 정희는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모두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어요. 어머니, 이번 제사는 제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다음부터는 온 가족이 함께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뭐? 제사는 며느리 일인데. 어머니, 500년 전통 종갓집이시면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전통 아닐까요? 며느리 혼자 준비하는 건 오히려 전통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정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누이 미란이 또다시 정희를 지적했을 때였습니다. 언니, 이 나물간이 좀 이상한데?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미란아. 그러면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어때? 나도 배우고 싶어. 저는 잘 못해서. 어머, 종갓집에서 나고 자란 딸이 집안 음식을 못한다고? 그럼 누가 종갓집 전통을 이어가겠어?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와 소영은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우리도 이 집 식구인데 말이야. 맞아요, 언니.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두 며느리는 제사 준비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명절 대가족 모임에서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정희를 깎아내리려 했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아직 종갓집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때 정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1년에 10번 제사를 혼자 준비하고 명절 음식도 30가지 넘게 만들고 있어요.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요즘 며느리가 1년에 10번 제사를 혼자 다 한다고. 그것도 30가지씩 준비한다니.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희는 차분하게 계속했어요. 저희 친정 할머니께서는 며느리를 존중하는 집안이 번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친척 중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맞는 말이네. 요즘 세상에 며느리 혼자 모든 걸 다 하게 하면 안 되지. 그날 밤 도연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 엄마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 여보가 변한 게 느껴져요. 고마워요. 도현은 시어머니에게 가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희가 우리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 분담해야 해요. 미란도 차츰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죠? 사실 저도 결혼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이 얼마나 힘든지. 미란아,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자. 이제 제사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 합니다. 시어머니도 부엌에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 시누이 미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정희야, 이 나물 무침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래? 시어머니의 말투도 다시 존댓말로 돌아왔어요. 정희와 소영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에는 친정에도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할머니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그것도 당연한 일이지. 친정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라. 정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종갓집의 품격은 며느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존중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우리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 며느리를 존중하는 집안이 정말 번영하는구나. 지금 정희는 당당한 종갓집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도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명절에는 친정에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지만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지혜롭게 대응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정희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희의 지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참기보다는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 그리고 동지를 만들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지혜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